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브이스크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이제 금리 인상이요, 이제 굉장히 어떤 환율과 폭등하고 있는 지금 환율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뭐 제가 저의 그 금리 입장에 대한 생각, 그리고 환율에 대한 생각은 제 지난 시간 방송들 보시면은 또 뚜렷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9월 달에 FOMC에서 0.75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거는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의 그 결단,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시중금리가 이제 바뀔 텐데, 만약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빅스텝 하거나 빅스텝 이하의 보폭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요, 여러분들 무조건요, 그때는 무조건 달러 바꾸세요.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뭐 진짜 1,500원 이상 계속 뭐 환율이 폭등을 해도 금리를 크게 올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외국 자본들은 더 빠져나갈 거고요. 예, 그리고 아마 환율도 굉장히 지금보다도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때 빅스텝 수준으로, 빅스텝 이하의 빅스텝 포함해서 빅스텝 이하의 수준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은 제가 볼 때 1,500원 그때 훌쩍 넘어요. 환율 달러 1달러당 1,500원 그냥 훌쩍 넘습니다. 그때 되면은요, 최대한 빨리 바꾸세요. 최대한 달러로 빨리 바꿔주세요. 그게 여러분들 자산을 증식은 못 시키더라도 최소한은 지킬 수 있는 길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오늘도 보니까 1430원 40원 막 될 것 같더라고요. 30원 넘고 30원 깨지고 이제 40원 육박하고, 제가 볼 때 40원도 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자이언트 스텝 하고 나서 1450원 이상 무조건 갈 거라고 했었어요, 예전에도. 그리고 그때 울트라 스텝을 하면은 1500원을 넘는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자이언트 스텝하고 꽤 지났잖아요. 며칠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1450원대로 가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이제 11월 앞두고 10월 달에 1500원 갈 거예요. 왜냐면 자이언트 스텝을 11월 달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쇼크가, 그때는 1550원 막 이상 갈 겁니다. 한 1600원 갈 것 같아요. 연말에 한 17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 기조를 자꾸 미국 뒷동수만 바라보고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이런 형국에서는 그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화 가치가 여러분 떨어지면요, 돈이 썩어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화를 갖고, 여러분들 자산 저축의 대부분이 아마 상당 부분,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원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자산 가치가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 같은 여러분들 자산이 썩어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물 자산 가치가 엄청 떨어진다니까요. 지금 금리 인상 기조에 어느 바보가 지금 부동산을 사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거는요, 부동산은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했어야 되는 게, 부동산 잘못 사면요, 그거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해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팔기도 쉽지 않고, 어떤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자산은 출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출구 전략이. 근데 부동산은 그걸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 한 몇 달 전 불과, 올해 초나 뭐 재작년 이런 때만 했어도 막 코로나 시국에 막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부동산에 열광했잖아요. 오늘 사면 억씩 오르고 자고 나면 억씩 오르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그런 시국이라면 모를까, 어차피 부동산은요,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출구 전략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부동산이에요. 왜?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덩치가 너무 커요. 그죠? 여러분들 자산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인생 자산 중에 가장 덩치가 큰 게 부동산 아닙니까? 이거 잘못 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사고 거기다가 잘못 비싼 거품 가격에 사면은 그때 인생은 말아먹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금리 인상 되잖아요. 지금 금리 인상 계속 지금 되고 있고, 환율도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바보가 지금 집을 사요? 네? 집 안 사요. 거들떠도 안 본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어떤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다니까요. 허위가 거품으로 가려진 그 그런 거짓 정보와 거짓 선동을 모두 다 지금 꿰뚫어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 부처님이 돼서 거들떠도 안 봐요. 다 팔짱 끼고 아직도 들뚫어져는 팝콘 먹고 있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지금 원하는 가격 아닌 이상은 안 사고 바람 쳐다도 안 본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 부자 같은 소리 집어치우라고 해요. 지금 집어치우라고 하세요. 현금 부자 같은 소리. 부자는 부자예요. 부자는 그냥 부자라고요. 부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자들은 이미 현명하게 달러로 대부분의 자산을 바꾸는 지 오래고, 여기서는 진짜 필요한 자산만 쓰고, 지금 그래요. 그게 진짜 부자들의 돈을 잃지 않는 선택이에요. 예? 그리고 현금 부자랑 왜 나누는 거예요? 부자는 그냥 부자예요. 예?
대출 끼고 뭐 부동산 낀 사람도 부자 축에 속하자고요? 부채도 포함시켜서 부자라고 치자고요? 금액 따져서? 부동산 개폭락 중인데 무슨 부채 끼면 그건 대출 끼면 그건 그냥 거지예요. 어떻게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빚을 지고 남의 돈을 끌어다 쓴 거 아니에요. 그건 그지예요, 그지. 거기다가 부동산 폭락까지 하잖아요? 그럼 완전 상 거지 된 거예요, 그거는. 왜?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더 많거든요. 그죠? 자기 자산 그냥 날린 거예요, 그냥. 벼락 거지가 딱 맞는 거예요, 지금. 대출받아 왜 부동산 카페에서 만들어낸 말 있죠? 집 안 산 사람들 비아냥거리면서 벼락거지 됐다고 막 집값 이렇게 폭등하는데 집 안 사고 있었다고. 우리들 자산가치 이렇게 올랐는데 니들은 빚이라도 져서 집을 샀어야지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면서 만들었던 게 벼락거지잖아요. 지금 벼락거지 누구예요? 지금 벼락거지 누가 됐어요? 예? 지금 벼락거지 누구냐고요? 그렇게 사서 집 가치 떨어져가지고 5억 내 돈 5억에 대출 5억 받아가지고 10억짜리 집 샀더니 집 가치가 3억 4억 3억 2억밖에 안 돼. 그럼 거지 누구예요? 예? 그거 팔아가지고 빚도 못 갚잖아요. 자기 자산 5억은 그냥 날려버리고. 그게 벼락거지예요. 벼락거지란 말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벼락거지는 당신들이라니까요. 영끌에서 집 사고 입장 바뀌었다고, 난 집 있다고, 아직 집 안 산 사람들 비아냥거리고 놀리고 그렇게 입장 바뀌었다고 돌변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부동산 업자들과 투기꾼들, 빅두들, 영끌들, 그런 사람들, 돌변한 사람들 다 대출 끼고 자산 사가지고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 다른 사람들도 현혹시키려고, 자기 자산 가치 올리려고, 자기 유리한 입장에 쓰게 만들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비아냥거리고 풍조하고, 예? 그런 식으로 놀리던 사람들 지금 다 응당 대가를 받는 거예요. 당신들 그게 대가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해야 되고, 이 사회를 보다 더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자기가 한 거는 자기가 책임지는 게 맞는 거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이득을 받든 손해를 받든 자기가 선택한, 자기가 투자한, 자기가 서명하고 사인하고 컨펌 누른 그거는 본인 책임이잖아요.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공정한 사회고 자유사회경제의 질서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원칙 아니냐고요. 누가 왜 다른 사람이 비투하고 영끌하고 대출받고 그런 걸 왜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참고 허리띠 쫄라매고, 예? 뭐 갈비 뜯고 갈비 안 뜯고 한식 뭐 그냥 집밥 먹고 그랬던 사람들은 왜 그런 어떤 세금이나 이런 걸 피해를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안 해가지고 물가 오른 거, 그 오른 물가대로 장을 봐야 되냐고요. 그게 너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응당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니까요. 예. 빨리 금리 인상해요. 빨리 금리 인상하라고요. 아니면은 지금 물가 폭등하고 베네수엘라 금방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금리 인상 돌로 막을 거 가래로 막고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달러 지금 묶어놓고 그나마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묶어놓고 물가 안정을 시키고 환율을 안정을 시키려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금리 인상 무조건 해야 돼요. 금리 인상도 그것도 팍팍 올려야 돼요. 미국보다 1% 이상으로요. 더 높게 유지를 하라고요. 일단 많이 끌어올리고,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하면 우리는 울트라 하고 1% 그렇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미국보다 0.25%라도 높여서 잡아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조금씩 방어를 시켜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할 때 결제할 돈도 없어요. 달러도 그 결제할 때마다 환율 막 이렇게 막 출렁거리고 그렇게 만들 거예요. 예? 해외 자금에서 수입해서 뭐 기름 같은 거 수입해가지고 뭐 할 때마다, 예? 기업 만기 돌아올 때마다 이렇게 출렁거리게 만들어야 돼요. 예? 달러 써야 되니까 그 나라에 달러 결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생산된 지금 재고 막 엄청 쌓이고 있죠. 그거 팔려야 달러 벌어올 거 아니에요. 예? 들어올 때는 없고, 그러니까 수입할 결제할 때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한테 기대면 안 돼요. 지금은 기업도 지금 기업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환율 때문에.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 다른 외국인 자금,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달러를 투자해준, 유치시켜놓고 있는 외국인들이라도 떠나지 않게 붙들어 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예? 우리나라에 달러를 좀 두고 묶어놓고 좀 기다릴 수 있게끔 그 사람들한테 수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인상 해야 돼. 금리 인상 시켜가지고 그걸로 그 사람들 묶어놓고 그 사람들의 달러로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달러를 결제해서 외화를 벌어들여가지고 우리나라가 성장률을 좀 높이게끔, 성장률을 만들어내게끔 가장들이, 예? 우리나라의 가장들, 우리나라의 기업 활동하는 모든 기업가들에게 그런 어떤 가장 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환경을요.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지금 금리 인상 안 하면요. 기업 가계부채 힘들다고요? 예, 기업부채 얘기할게요. 기업부채 모든 기업들이 다 빚졌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가게가 다 빚졌어요? 아니잖아요. 빚을 지면은 빚을 진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자유경제 시장 원리 아니냐고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다른 기업들과 다른 가게들이 그걸 책임져서 되게 소비가 위축되고 힘들게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왜 기업 활동을 이렇게 마음 놓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금리 올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뭐 보호해줘야 되고 자꾸 이런 아마추어적인 생각하지 말고, 예? 빨리 금리 인상해서, 예?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 지금 기댈 때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 아무도 안 도와줘요. 지금 도와줄 여력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지금 워낙에 지금 글로벌 사회가, 글로벌 전 세계가 아주 급변하고 있고 형세가 여유가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원초적으로 들어가서 스스로는 스스로가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고요. 예? 남이 지켜주길 바라는 그런 시대는 이제 갔다니까요. 이젠 스스로를 보호해야 돼요. 스스로 자력갱생으로. 지금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글로벌 사회가.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금리 인상부터 올리세요. 빨리 금리 인상부터 올리고 환율이랑 물가 안정부터 빨리 지키세요. 지금 안 그러면요 더 위험해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달러로 더 많이 바꿉니다. 더 가속화될 거예요. 달러 부족 현상이. 앞으로도 보세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빨리 금리 인상해서 그 정책 금리를 빨리, 기준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고, 또 개개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개인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안전자산으로 달러를 보유해 두세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0.5 이상 올리지 않은, 그러니까 빅스텝 이하, 그러니까 빅스텝과 베이비 스텝 이런 식으로 가면은 무조건 달러 바꾸세요. 자이언트 스텝이면은 그래도 그렇게 급하게 안 바꿔도 돼요. 근데 빅스텝이다?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미국 금리와 동등하게 가거나 혹은 미국 금리와 선제적인 대응으로 이 환율 방어와 물가 안정을 도모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빨리 달러로 바꾸세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